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1.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열등감.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쥐. 쥐의 부인은 우울증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쥐에게 이혼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라고 선언했다. 청천벽력이었다.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으면 당장 이혼하겠다는 아내의 협박에 못 이겨 나를 만나러 왔다. 쥐의 첫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온순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쥐는 비교적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쥐가 이야기해준 쥐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내면 이야기 같기도 하다. 쥐는 유년기에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사업에 크게 실패했고 부모님은 자주 싸웠다. 어린 쥐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쫄아들 듯 긴장되고 무서웠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금방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에 도박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도박빛으로 살고 있던 집까지 날렸다. 갈 곳이 없게 된 가족들은 친척 집에서 살아야 했다. 누나와 여동생은 어머니와 다른 친척 집에서 지내고 남자인 쥐만 혼자 외갓집으로 보내졌다. 어머니는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쥐는 혼자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밤마다 오줌을 쌌다. 외사촌들로부터 오줌 싸개라고 놀림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오줌 싸개라고 소문이 나서 외톨이가 되었다. 그곳에서 1년간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 억울한 쥐는 어린 마음에도 우리 집이 부자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부모님이 데리러 왔지만 상황이나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쥐는 늘 배가 고팠다. 군것질할 것이 없어서 생쌀을 씹어 먹기도 했다. 쥐가 열등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평소에도 멋진 옷만 입고 다녔다. 도시락 반찬도 화려했다. 쥐가 먹어보지도 못한 반찬을 싸왔다. 가방도 새 것이었다. 쥐는 늘 다른 사람이 쓰던 가방이나 교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새 가방을 가져보지 못했고 새 교복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친구가 신고 있는 하얀 운동화도 멋져 보였다. 애들은 모두 그 애를 부러워했고 쥐도 그 애가 부러웠다. 공부는 쥐가 훨씬 잘했는데 그 애 앞에서는 왠지 기가 죽었다. 어느 날 그 애가 쥐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 그의 집은 정원도 있고 전축도 있었다. 처음 본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교향곡은 정말 고상하고 근사했다. 그의 아버지가 변호사고 어머니는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유명인사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그날 그의 집에서 쥐는 주눅이 들어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했다. 쥐는 초콜릿도 다 먹지 못했다. 친구는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별세계 사람같이 보였다. 별 볼 일 없는 자기 부모와 비교되어 창피했다. 늘 두려움을 안고 살다. 쥐의 꿈은 출세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쥐는 형제 중 유일하게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쥐가 제일 먼저 산 것은 가방이었다. 그것도 큰맘 먹고 여러 개를 샀다. 그리고 하얀 운동화도 샀다. 지금도 쥐는 하얀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 집을 장만했을 때는 집 평수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피아노를 사들였다. 사실 그는 피아노를 칠 줄도 모른다. 전축도 사들였다. 그는 오디오 광이 되었다. 피나게 절약하는 그가 오디오에 큰돈을 쓰는 것을 보며 놀라는 친구들도 있었다. 클래식도 즐겨 들었다. 그리고 초콜릿도.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중학교 때 친구 집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가 생각났다. 그는 열심히 노력한 덕에 고액 연봉자가 되었고 현재의 아내와 결혼도 했다. 아내는 학벌과 미모, 게다가 집안까지 좋았다. 쥐는 집에서는 순한 아내를 꽉 잡고 회사에서는 날로 승진했다. 연봉이 높아지자 자부심도 생겼고 자신감도 올라갔다.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했고 그의 연봉도 뚝 떨어졌다. 쥐의 자신감도 연봉을 따라 뚝 떨어졌다. 이 무렵이었다. 손아래 동서 때문에 아내와 싸운 날은. 그날은 아내의 생일 전날이었다. 처가에서 처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부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다. 동서는 외과 의사인데 병원에서 수술이 있다고 늦게 나타났다. 그러고도 쥐를 보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저 건방진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게다가 쥐는 식탁을 보는 순간 비위가 확 상했다. 고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식성과 달리 상에 차려진 음식은 거의 모두 동서의 취향이었다. 동서가 좋아하는 해산물 중심으로 차려져 있었던 것이다. 장인 장모도 동서를 특별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쥐와 달리 동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 식탁에서 동서는 줄곧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웃겼다. 쥐가 가장 못하는 것이 유머다. 분위기는 동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쥐는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한술 더 떠 처제는 줄줄이 자신의 시댁 식구들, 특히 동서의 부모 자랑을 늘어놓았다. 장모도 동서의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칭송했다. 더구나 쥐의 아내까지도 그런 부잣집에 시집간 여동생을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고 있는 쥐에게 동서가 물었다. 형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주가가 폭락해서 입장이 곤란해진 펀드 매니저들이 많다던데요. 쥐는 동서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그는 아내에게 동서의 시건방진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내의 반응은 쥐의 말에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았다. 더 속이 상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자기를 무시하는 아내에게 보복하고 싶어졌다. 쥐가 자주 사용하는 보복 수단은 돈이었다. 생활비를 줄여버리거나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다 마음이 풀리면 다시 돈으로 보상을 해줬다. 쥐의 이런 태도에 아내가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쥐는 자기 함정을 파고 있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아내를 자꾸 자기로부터 몰아내고 있었다. 자기가 아내에게 한 행동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내가 날로 자신을 더 거부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쥐는 더 난폭해졌고 그렇게 쥐 부부는 아내의 말대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쥐는 겉으로는 강하고 난폭해 보였지만 사실은 불안감이 높고 여린 사람이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안심이 되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완벽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불안해졌다. 주변도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만 안정감을 찾았다. 이는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사실 쥐는 어느 한순간도 마음 푹 놓고 사는 날이 없었다. 나는 망할 것이다. 무시당할 것이다. 라는 불안한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는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고객이 줄어들면 큰일이다. 수입이 떨어지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나는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망하면... 집도 있고 다른 부동산도 있어서 이런 걱정이 지나치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았다. 그러나 요즘 부쩍 쥐는 순간순간 파산을 예상하고 초조해질 때가 많았다. 쥐는 남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불행했다. 어떻게 먹고 사나?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것이 쥐의 심리적 현실이었다. 열등감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다. 시한폭탄 같았던 쥐, 편안해지다. 그의 심리적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쥐의 마음속에는 가난 열등감에 빠진 마음속의 아이가 살고 있다. 전문가로서 성공했고 능력과 재력도 있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가난뱅이 소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생쌀을 씹어먹으며 가난에 한이 맺힌 아이였다. 흰 운동화를 신고 초콜릿을 먹는 친구 앞에서 주눅든 소년 말이다. 이 아이는 가난이 두렵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귀티나는 동서는 마음속의 아이를 자극한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는 잘난 의사동서 때문에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하다. 이 모든 것은 쥐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확신하고 그래서 창피하고 화가 치밀어 어쩔 줄 모른다. 이런 심리를 정신분석에서는 투사라고 한다. 이 분노는 죄 없는 부인에게 터진다. 예컨대 쥐는 첫날 밤도 불행했다. 결혼식 날 그는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장인 장모, 그러나 깡마른 손을 휘저으며 허세 부리는 아버지, 초라하고 남루한 쥐의 가족들, 누가 보더라도 집안의 차이가 확연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잖아. 개천에서 용났군.
하객들이 쥐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아내도 하객들 앞에서 시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장모가 신혼여행 경비에 보태 쓰라고 주는 돈도 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아내 역시 결혼식을 마치고 나자 왠지 표정이 밝지 않았다. 쥐는 호텔에 도착한 후 기분 전환 겸 호텔바에 내려가서 와인이라도 한잔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쥐는 아내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으로 시집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거지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으로 아내와 첫날 밤을 지낼 수가 없었다. 새벽까지 혼자 술을 마시고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정말 헤어질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아내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쥐의 엉뚱한 분노가 첫날 밤을 기다리는 아내에게 옮겨졌던 것이다. 아내는 첫날 밤을 혼자 보내야 했고 죄 없이 빌고 울어야 했다. 쥐의 분노나 불안은 마음속의 아이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도 않고 충동적이어서 언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도 없다. 이런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불행하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다. 이런 남편들에게서 의처증도 생긴다. 쥐의 경우는 다행히 의처증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감정은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열등감이 심한 아버지들은 아들이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 인류대학에 가주기를 원한다. 자기 열등감을 보상해주는 아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기대를 저버리면 아버지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한다. 이럴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분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된다. 반항적인 아들이 되기도 하고 분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신질환에 빠지기도 한다. 쥐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의 뿌리도 이해했다. 가난 열등감에 빠진 마음속의 아이도 이해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이해하고 풀었다. 나는 그를 되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다. 그는 부끄럽지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을 이상적인 인물로 위장하지 않기로 했다.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지만 그건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가난하고 부끄러운 환경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산 덕분에 가난을 극복했다. 이런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진 것도 이런 뿌듯한 느낌도 처음이라고 했다. 쥐는 편해지기 시작했다. 쥐가 편해지자 아내도 편해졌다.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같았던 남편이었다. 자기 요구를 거절당하고 기분이 상하면 거의 한 주일은 넉넉히 삐쳐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잘 삐치지 않았다. 혹 삐치더라도 곧 풀어졌다. 전에는 TV를 볼 때도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고 간에 자기 맘에 안 들면 지독한 욕설을 퍼부어서 듣기에 거북했다. 그의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누구 하나 곱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뉴스를 볼 때 욕설이 사라졌다. 동서와도 사이가 좋아졌다. 긴 시간 통화하는 일도 있었다. 골프 이야기였지만 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 아들에게도 너그러워졌다. 아들에게 꼭 인류대학에 가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잠재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 전에는 아들에게 무리한 주문을 했다. 1등 해라. 최고가 되라. 인간 명품이 되라.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바위에 눌려 숨도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항상 부자 간의 심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부자지간에 같이 수영도 다니고 자전거도 탄다. 펴진 아들의 어깨와 표정을 보면서 아내는 누구에게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란다.